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이렇게 야광나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나무라고 하면 요 이름에서 야자는 밤이라는 뜻이죠. 밤야자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투놀이 할 때 화투에서 오광에 나오는 바로 그 광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이 난다는 뜻이죠. 빛날 광자. 그래서 밤에 빛이 나는 나무다. 그러니까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나무가 바로 야광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밤에 빛이 날까요? 이 야광나무가 밤에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광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밤에 빛이 난다. 그래서 야광인데 이 나무의 다른 이름은 보면은 당아급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급의 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야광나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야광나무와 아급의 나무는 야광나무하고 아급의 나무는 꽃의 모양이나 열매 모양이 거의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광나무 지금은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에는 이 야광나무들의 꽃의 모습보다는 열매가 한창 예쁜 계절이니까 이 나무에 야광나무와 아급의 나무 그리고 요 야광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열매들을 갖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만나는 나무들의 열매 모양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나무의 열매는 요런 빨갛게 익는 요 열매가 10월달에 요런 모습, 10월달에 요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요 야광나무는 아주 흔하죠. 아주 흔하게 요즘 조경용으로 여기저기 많이 심어놨습니다.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 야광나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야광나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광나무인 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저 그냥 빨간 열매 달렸네 그러고 넘어가는데 요 야광나무 아파트 단지에도 많고 공원에도 많이 있고 가로수로도 심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나무는 아주 흔한 열매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모습부터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모습을 보면 열매가 이렇게 지금 10월 달에 이런 모습 잎이 뒤에 있는데 잎 뒤에 열매가 이렇게 빨간 열매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달려 있는데 이 열매는 초겨울까지 그러니까 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진 뒤에까지도 열매는 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잎이 다 떨어진 야광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꽃이 피어있을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어당기고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매혹적인 이런 잎이 없는 상태에서 열매만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데 이 열매 크기가 아주 작죠. 야광나무의 열매는 지름이 6에서 8cm 죄송합니다. 이거 열매 자루의 길입니다. 열매 자루의 길이고 열매 지름은 죄송합니다. 열매 지름은 요거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 잘못 봤습니다. 열매의 지름이 야광나무가 8에서 12mm 그래서 요 열매 하나가 1cm보다 약간 크다. 그 정도로 제가 자로 재봤더니 여기 0점에서 여기가 0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2mm가 나오는데 이렇게 야광나무는 열매 크기가 1cm가 조금 넘는 그래서 1cm 정도 되는 열매가 잎도 없는 나무를 빨간 열매들이 뒤덮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야광나무인데, 야광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아급의 나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급의 나무의 열매는 요 열매의 지름이 최고 커도 8m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로 보면 여기서 6mm에서 8mm 요 정도까지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인데, 야광나무는 12mm까지 돼서 약간 크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급의 나무의 열매를 잠깐 보면은, 아급의 나무의 열매도 야광나무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이러한 빨간색으로 지금 10월 달에 익어가고 있는데, 이 빨간 열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겨울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익어서 낙엽이 떨어진 뒤 초겨울에 잎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은 정말 매혹적이죠.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조그마한 아기처럼 작은 앙증맞은 이러한 열매들이 다닥다닥 맺혀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급의 나무죠. 그래서 아급의 나무의 열매하고 이 야광나무의 열매 크기를 같은 열매를 따서 제가 자위에다 올려놓고 재봤더니, 아급의 나무는 요만한데 야광나무는 이렇게 컸습니다. 커서 야광나무는 지름이 12mm 정도이고 아급의 나무는 8mm. 그래서 요 열매는 요 1cm가 안 되는 8mm 정도이고, 야광나무는 1cm보다가 큰 지름이 12mm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두 나무의 열매 요 부분, 요 정수리 부분이죠. 열매의 끝 부분에 보면은 꽃받침 조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야광나무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광나무도 보면은 열매의 끝 부분이 꽃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꽃받침이 남아있는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꽃받침이 남아있는 종류들 중에는 바로 꽃사과가 있습니다. 지금 꽃사과의 열매도 거의 비슷비슷한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열매는 열매 끝에 이렇게 꽃받침이 말라 비틀어진 꽃받침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 바로 사과 종류죠. 그래서 꽃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이 사과나무는 열매 크기가 아까 아급에나 야광나무에 비해서 열매 크기가 크죠. 커서 열매 지름이 16mm다. 아까 야광나무가 12mm였는데 이건 16mm로 열매가 좀 크면서 요 끝에 꽃받침이 남아있다. 이렇게 꽃받침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은 이 꽃받침을 영구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받침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끝까지 영구히 남아있다 해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숙존악이 남아있으면은 사과나무 종류이고, 사과에도 이런 꽃받침이 남아있게 됐는데, 사과나무 종류로 앞에 꽃이 붙어서 사과의 열매가 작은, 그래서 사과의 열매 크기가 지름이 1에서 2cm 정도로 작은 것이 꽃사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야광나무는 열매 지름이 12mm. 그래서 열매가 좀 작다 하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죠. 그래서 열매에서 꽃받침이 없는 것이 야광나무하고 요 아급의 나무인데, 꽃받침이 있는 것은 사과나무다. 그래서 꽃사과나무는 여기에 꽃받침이 남아있다 하는 이런 특징으로 세 나무들은 우선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모양으로 크기와 꽃받침으로 일단 구별을 했는데, 요 보면은 야광나무의 꽃하고 아주 비슷한 또 열매가 또 있습니다. 요것도 꽃사과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꽃사과나무 레드 제이드라고 하는 요 열매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공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공원에서 만나서 요것도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요 열매는 지름이 16mm. 그래서 꽃사과의 크기하고 같죠. 꽃사과의 크기하고 같은데 문제는 요게 꽃받침이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야광나무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야광나무보다는 열매 크기가 큰 것이 바로 요 꽃사과나무 레드제이드입니다. 레드제이드인데 요 꽃의 모습을 보면 이 나무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서 이 야광나무의 꽃을 보면은, 야광나무는 꽃이 순백색의 하얀색의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흐드러지게 많이 달린다 하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이 너무나 많이 달리기 때문에 잎을 거의 가려버립니다. 잎을 거의 가리고 하얀색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게 되는 그러한 꽃이 많이 피고 숫자가 많고 잎이 거의 가려질 정도로 피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이기 때문에 이 야광나무는 낮에 보아도 다른 나무들이 이 4월 달에 흰색 꽃이 피었을 때 다른 나무들이 새 잎, 그러니까 실록으로 초록색으로 다 뒤덮여 있을 때에 야광나무만은 하얀색 꽃이 나무를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야광나무는 그냥 환하게 비칩니다. 환하게 빛이 난다. 광나무, 빛이 난다. 그래서 빛이 나는 나무가 야광나무인데 이 나무는 밤이 되면 그 진가를 발휘하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으면은 그 동네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야광나무는 나무 전체가 밤에 더욱 빛을 발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죠. 야광나무인데 꽃을 보면은 꽃에서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5개의 꽃잎의 폭이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꽃잎의 폭이 넓기 때문에 요 꽃잎하고 요 꽃잎은, 두 개의 꽃잎은 여기에서 여기 요 부분이 요렇게 요 부분이 서로 겹쳐서 포개지고 있죠. 이렇게 이 꽃잎의 폭이 넓어서 이렇게 두 잎이 서로 포개진다. 여기도 포개지고 여기도 포개지게 되는데 꽃잎의 폭이 넓어서 꽃잎이 서로 포개지고 겹치게 되는 이러한 꽃을 피는 것이 야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꽃사과 레드제이드를 보면은 꽃사과 레드제이드는 꽃잎과 꽃잎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여기서 꽃잎과 꽃잎 사이는 이렇게 벌어진다 하는 것이 꽃사과 레드제이드이고, 아그베 나무도 마찬가지로 꽃과 꽃 사이가 벌어진다 하는 이러한 사이가 벌어진다 하는 이러한 꽃을 피는 것이 아그베 나무이고, 마찬가지로 꽃사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지는데 다 돌배나무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데 이 야광나무만은 꽃잎의 폭이 넓어서 이렇게 포개져서 이 부분이 포개져서 겹쳐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야광나무는 보면은 여기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털이 없죠. 털이 없고 이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꽃자루에도 털이 없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도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광나무이고, 또한 아그베 나무도 마찬가지죠. 아그베 나무도 이렇게 여기 요 부분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털이 없고 꽃자루에도 털이 없죠. 거기에 비해서 사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나무들은 거기에 털이 있습니다. 꽃사과 나무를 보면 꽃사과 나무는 이렇게 여기에 털이 잔뜩 많이 있고 꽃자루에도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꽃받침 통에도 털이 많고 여기도 털이 많이 있는 것이 꽃사과 나무인데, 마찬가지로 이 꽃사과 레드제이드도 꽃사과이기 때문에, 꽃사과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꽃을 보면은 이렇게 꽃받침
통 부분이 털이 잔뜩 많고 꽃자루에도 털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 통과 꽃자루에 털이 많으면 꽃사과 종류이고, 그것이 없으면 아급의 종류이거나, 이게 털이 없으면 아급의 종류이거나 아니면은 야광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나무들을, 요 비슷한 나무들을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잎의 모습을 보면 야광나무의 잎에는 이렇게 결각이 없죠. 이렇게 보면 잎에 결각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달걀꿀의 형태, 달걀꿀, 난형이라고 하는 그런 달걀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과나무 종류는 마찬가지로 달걀꿀이거나 타원형이죠. 사과나무는 달걀꿀이나 타원형인데, 아급의 나무, 요 아급의 나무만은 잎에 결각이 나타난다. 이렇게 뚜렷한 결각이 깊이 파지는 결각, 이런 심열이라고 하죠. 심열의 형태의 깊이 파지는 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급의 나무인데, 나머지 나무들은 꽃사과에도 결각이 없고, 돌배에도 결각이 없고, 야광나무에도 결각이 없고, 꽃사과나무 레드제이드도 결각이 없다 하는 특징으로 아급의 나무는 결각으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